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면서 가정 내 학생 확진도 속출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소보다 1시간가량이나 늦게 등교합니다.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학년 학생들이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안하죠. 못가도 있고 하니까 불안하죠. 말하자면 하려는데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0곳으로 가족 간 접촉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 나오면 거의 10%는 학생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40명의 가족 중에는 학생이 꼭 한 4명 정도는 있다.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 사례처럼 학교 내에서 확산이 된 추가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접촉 등 학교 밖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내 감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더욱 학생, 학부모 교육에 좀 더 집중하자. 그리고 방역에 집중하자. 광주 지역 일선 학교 대부분이 개학을 한 상황에서 가정 내 감염에 따른 학교 내 확산 차단이 안정적 전면 등교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8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 4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명은 외국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광산구 택배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 직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의 한 병원 종사자가 확진되는 등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7개 시군에서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협상을 타결했지만 광주 전남의 일부 병원은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을 이틀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순대병원 등 광주 전남 의료기관 4곳의 노조원 1,300여 명은 보건의료노조 협상 타결과 별개로 단체 협상 결렬에 따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입니다. 이번 파업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코로나19 관련 필수 인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의료 공백을 대비해서 각 자치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순천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로금 성격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시의원들에까지 지급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순천시 의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논란은 최근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직원복지 예산에서 비롯됐습니다. 순천시가 공무직을 포함해 소속 공무원 2,200여 명에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며 4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명목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원금.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자며 노조를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서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하신 게 아니라 전체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하이직이라든가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순천시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19 위로금을 이른바 셀프 편성한 건데 간부 공무원은 물론 시의원들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의회 의원 다수가 위로금 지급에 찬성하면서 시의회 본회의 통과가 당연시되던 상황. 하지만 언론을 통해 셀프 위로금 예산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을 외면한 공무원들의 복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은 매달 월급이 나와요.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무슨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나눠서 간다는 거는 순천 시민들 좀 무능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사각지대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좀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논란이 계속되자 순천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따가운 시민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소록도의 천사라 불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흥군이 올해부터 두 간호사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수상자들이 선정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40여 년을 고흥 소록도에서 보낸 간호사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프사렉. 1962년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뒤 한센병 환자들의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보살폈습니다. 2005년 70대 할머니가 돼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노벨 평화상 추천 등 두 사람을 기리는 노력이 계속돼 왔습니다. 고흥군도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봉사 대상을 제정해 올해 첫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희생과 나눔, 그다음에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찾자라는 차원에서 이 봉사 대상은 그 실천적인 측면의 첫 발걸음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부문 수상자는 27년간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한 강선아 씨. 9년간 미국 애리조나 한인 간호사 협회장을 맡으며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영광스럽고 좀 한쪽으로는 좀 마음이 좀 무겁네요. 왜냐하면 우리 마그렛하고 마리안느 그분들 간호사분들이 하신 업적들을 되돌아보면은 너무 많이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지. 20여 년간 소록도 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온 박희성 씨는 봉사 분야 첫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해왔던 그 봉사 정신을 이어서 계속해 간다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따뜻함과 함께 나누지 않을까. 봉사상을 계기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삶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는 올해 초 추천서와 함께 국내외 109만 명의 서명을 노벨위원회에 전달해 다음 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씨 등 신군부 5명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 중요 사안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당시 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5.18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대면 조사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 5명이고 조사위는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낮은 20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광주가 28도, 순천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는 비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일부 지역으로만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오늘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나주와 장성 28도로 내륙 지역은 28도에서 29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강진과 해남 28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남해상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없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는 산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정민곤 시의회 사무처장을 내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정 후보자가 현장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시와 소통과 협업으로 광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다음 달 1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됩니다. 목포 사막도 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사막도 호텔 건립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활성화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의 미래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사막도 호텔 반대를 주장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막도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며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사막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사막도 호텔 건립 사업의 도시계획 절차 위배와 호텔 사업자 특혜 등을 주장하면서 관련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부지에 마련된 전국 첫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오늘 문을 엽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청소년에게 생존 수영과 선박사고 훈련 등 해양 안전교육과 프리다이빙, 스킨 스쿠버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